프롤로그 마이너스 2025년 어느 날 강남의 50억 펜트하우스. 아, 이 미친년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강민수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그는 방금 자신의 짐이 든 트렁크 2개가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았다. 30년을 왕처럼 군림했던 제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뭐, 이 집이 내 명이라고? 웃기지 마. 이거 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야. 민수가 홧김에 정의의 뺨을 때리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30년 동안 그가 늘 써먹던 수법, 공포 분위기 조성이다. 하지만 정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차갑게 비웃었다. 쳐봐. 치라고. 그럼 특수폭행죄까지 더해서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이게 진짜. 민수가 정의를 밀치려 하자 현관문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 2명이 민수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민수는 바닥에 처박혔다. 강민수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세금 아낀다며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이 집, 상가, 주식, 법적으로 다 내 거예요.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발 들릴 권리조차 없는 남이라고요. 정의는 바닥에 엎어진 민수의 얼굴 앞에 이혼 소장과 재산 명세서를 던졌다. 30년 동안 내 집에서 편히 사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당신 자리는 저기 길바닥이야. 아, 당신이 관리비 내주던 그 내연녀 아파트? 그것도 오늘자로 명도 소송 들어갔으니까 같이 길거리 나앉으면 되겠네. 뭐? 정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민수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정의는 단단하게 닫히는 현관문을 향해 돌아섰다. 30년 지옥문이 닫히고 정의의 인생이 새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프롤로그 마이너스 법무법인 회의실.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15억? 변호사 앞에 앉은 50대 남자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네. 부인께서 청구하신 금액입니다. 위자료 별도고요. 이게 말이 돼? 내가 30년 동안 벌어온 돈인데 계좌 명의가 모두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인 재산이 맞습니다. 그게 내 사업자금이라고 와이프한테 통장 관리해달라고 했던 건데 증명하실 수 있나요? 강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전 그는 장담했었다. 내가 바람을 피워도 저 여자는 절대 못 나간다.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런데 지금 아내 이정희는 15억을 들고 유유히 떠나려 하고 있었다. 30년 전 마이너스 1995년 신혼 첫날 밤. 여보, 나 내일부터 회사 다닐게요. 26살 이정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회사? 무슨 회사? 결혼 전에 다니던 무역회사요. 과장님이 계속 나오래요. 안 돼. 강민수는 단칼에 잘랐다.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하지만은 무슨. 내 아내가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창피하게. 내 체면 구기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해. 여자가 말이야. 아, 그리고 우리 엄마 모셔야지. 시어머니요? 응. 우리 엄마 다음 주에 이사 오신대. 같이 살 거야. 네.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정의는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말이 많아. 당연히 큰아들이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지.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 오늘 늦어. 그렇게 말하고 강민수는 나가버렸다. 시어머니와의 동거. 그게 30년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3년 차 마이너스 1998년. 아가, 엄마 아빠 잠깐만 나갔다 올게.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정희는 남편과 외출했다. 아니, 외출하려 했다. 어디가? 시어머니 박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물었다. 영화 보러요, 어머님. 애 두고. 애가 울면 어떡하게. 금방 올게요. 2시간이면. 안 돼. 민수야, 너 혼자 가든지 해.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지. 엄마 말이 맞아. 여보, 나 혼자 갔다 올게. 미안. 남편은 미안하단 말과 함께 문을 나섰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뭐지? 며칠 후 신우이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정희에게 신우이가 입덧이 심하니 앞으로 신우이 음식을 정희 보고 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야, 너가 음식 잘하니까 우리 딸 음식 좀 해줘. 오늘은 잡채밥이 땡긴다더라. 그 다음날 어머니는 얘야, 우리 영선이가 오늘은 겉절이랑 아구찜이 먹고 싶대. 사 먹는 건 별로라고 집에서 한 거 먹고 싶다니까 너가 정성껏 만들어라. 정희는 6개월 아들을 업고 그 음식들을 만들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3개월 동안 신우이네 음식까지 시키고 시어머니는 항상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다. 그리고 정희의 6개월 아이는 봐주시지 않으셨고 난 허리가 약해서 아이는 못 본다. 난 무릎이 아파서 손주가 예뻐도 봐줄 수가 없구나.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핑계를 대시며 같이 사시면서도 손주들은 절대 봐주시지 않으셨다. 아니, 살림도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셨다.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내 세탁해야 하는 옷은 세탁실에 놓았다. 너희 빨래 돌릴 때 같이 돌려줘. 이런 식으로 절대 빨래 한 번을 해주신 적 없이 그렇게 정의를 부려먹으셨다. 5년차 마이너스 2000년. 여보, 회사에서 저녁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전화가 왔다. 3번째 회식? 정희가 말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 것 같은데. 회식이 잦네요? 뭐, 내가 회식 안 가면 진급 누가 시켜줘? 엄마랑 저녁 먹어. 뚝. 정희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미역국이랑 잡채 그리고 간단하게 갈비찜 좀 해라. 우리 아들도 늦는다며? 네. 에휴,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며느리는 집에서 애 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지? 네. 그날 밤 11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의 셔츠 깃에서 립스틱 자국이 보였다. 여보, 이거. 뭐? 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넘어져서 부축했나 봐.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 시끄러워. 피곤한데 잔소리 좀 하지 마.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2000년 5월 15일 롯데호텔 스위트룸 48만 원.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다. 그녀는 그날 밤 울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8년차 마이너스 2003년. 여보, 나 요즘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무슨 사업이요? 인터넷 쇼핑몰. 요즘 뜬다니까?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3천만 원 정도? 그건 우리 전세금인데. 당신이 좀 아껴 쓰면 되잖아. 그리고 성공하면 나중에 더 벌어올게. 하지만 애 학원비도 필요하고. 학원비는 무슨, 애는 초등학생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면 되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 아가야. 우리 아들 사업 도와줘야지.
내가 손자 공부는 다 가르쳐 줄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남편 사업 안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결국 3천만 원은 남편에게 넘어갔다. 6개월 후 사업은 망했다. 미안. 다음엔 잘할게. 남자가 한두 번.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남편은 사과도 성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에 들어왔다.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그럴 수도 있지. 넌 뭘 그러니? 밖에서 자식만 안 낳아오면 그냥 모른 척해라. 난 못 들은 걸로 하마. 너 이혼할 생각 없으면 그냥 참고 살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너 못 만난다. 이런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정희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없었지만 조용히 복수를 다짐하고 혼자 가슴을 치며 울었다. 10년 차 마이너스 2005년. 여보, 나 낮에 시간 좀 있어서 파트타임 일 하나 알아봤어. 일? 무슨 일? 마트에서 계산원이요. 하루 4시간만 할게요. 안 돼. 왜요? 돈도 벌고 좋잖아요. 창피해서 못해. 내 아내가 마트 계산원이라니. 동창들 만나면 뭐라고 해? 하지만 돈이 필요한데요. 사업도 안 돼서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은 내가 벌잖아. 너는 집에서 애들이나 잘 봐.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아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 정희는 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정희는 결심했다. 몰래 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정희는 아들이 학교 간 사이, 시어머니가 경로당 가신 사이,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3시간, 월급 40만 원.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그녀만의 일을 찾고 있었다. 15년 차 마이너스 2010년. 여보, 나 차 한 대 뽑으려고. 차? 무슨 돈으로요? 회사에서 성과금 나왔어. 2천만 원. 오빠 결혼식 축의금 줘야 하는데 그 돈으로 해도 될까요? 그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난 그 돈으로 차 뽑을 거야. 그리고 차 명의는 엄마 앞으로 할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왜 어머님 명의로?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마. 그 차는 3년 후 시어머니가 친척에게 선물로 줘버렸다. 우리 조카가 군대 전역했는데 차가 필요하대서 그 차 선물로 줬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분식집 일을 하루 5시간으로 늘렸다. 그리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중국어 과외를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이 술 먹고 자는 밤에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밤 12시까지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다. 20년 차 마이너스 2015년. 정희야, 나 또 사업 하나 해볼까 해. 또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친구가 부동산 투자 제안했는데 얼마 필요해요? 5천만 원. 그건 또 안 된다고? 당신은 남편 사업 도와줄 생각이 없어?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줄게요. 그래. 역시 우리 와이프. 5천만 원은 정희가 10년간 몰래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줬다. 명의는? 정희 명의로. 여보, 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 나중에 바꿀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날 정희는 비밀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남편의 모든 사업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녀는 문서들을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조금씩 정희의 명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강민수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정희에게 도장을 주었다. 내 명의로 이것저것 많으면 세금만 많이 내니까 네가 알아서 몇 가지만 너 명의로 바꿔놔. 이렇게 말하고 강민수는 그의 도장을 던져줬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아파트, 통장들 명의를 그녀의 명의로 바꿨다. 고마워 강민수. 이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25년 차 마이너스 2020년.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 회식 많다니까. 팀장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 한 달에 15번이나? 뭐,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 말하기도 싫다. 남편은 방문을 쾅 닫았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노려봤다. 정희야, 남편을 믿어줘야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네, 어머님.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수많은 카톡 메시지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다음 주 제주도 갈까? 어제 정말 행복했어. 정희는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을 엑셀에 정리했다. 아파트 2채, 상가 1채, 주식 계좌, 예금 계좌. 모두 정희 명의. 그녀는 그의 도장으로 다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꿨다. 남편은 하나도 몰랐다. 28년 차 마이너스 2023년. 여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해. 얼마 필요한데? 500만 원. 그거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빠. 뚝.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결국 정희가 냈다. 정희야, 고맙다. 우리 아들은 바쁜가 봐.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저녁, 남편은 또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다. 여보, 오늘 어머님 병원에. 아, 시끄러워. 나 피곤해.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30년 차 마이너스 2025년 폭풍 전야. 여보,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또 출장이요? 응. 중국 출장. 일주일 정도. 그래요. 남편이 나간 후 정희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 안에서 여권을 꺼냈다. 최근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중국 출장이라던 지난달 실제로는 제주도를 다녀왔다. 정희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D-DAY 이혼 통보의 날. 여보, 나 나갈게요. 어디? 잠깐 친구 만나고. 그래. 저녁에 일찍 와.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네. 정희는 집을 나섰다.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이혼 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30년을 참으셨는데.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30년 참았으니까 이제 제 차례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생신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며느리. 수고했어. 근데 미역국은? 오늘은 제가 못 끓여드렸어요. 뭐라고? 내 생일인데 미역국을 안 끓였다고? 어디 좋은 식당이라도 예약했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대신 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받아들었다. 이혼 소장.
뭐, 이혼할 거예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30년? 뭔 소리를. 정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재산분할 청구서 마이너스 청구액 15억 원. 이게 15억? 네. 당신의 모든 재산 15억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내 돈인데. 아니요. 제 명의예요. 뭐? 아파트 두 채, 상가 한 채, 주식 계좌, 예금 계좌, 당신 사업 자금으로 쓰던 통장까지 전부 제 이름이에요. 그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하라고 했잖아요. 30년 동안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첫 사업 자금 3천만 원 달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계획했어요. 2년이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앉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위자료 청구서 마이너스 청구액 3억 원. 위자료 3억? 네. 30년간의 외도 증거예요. 서류 뭉치가 쏟아졌다. 호텔 영수증, 카톡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신용카드 내역, 심지어 사진까지. 이게 언제? 30년이요. 전부 모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얘가 지금 돌았나?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어머님, 정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증거를 보세요. 당신 잘난 아들이 바람 피운 여자만 7명이에요. 30년 동안. 그리고 어머님, 정희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강민수 명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마이너스 임차인 박지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당신 아들의 현재 애인이에요. 당신 아들이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이 여자를 살게 하고 있어요. 3년째.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믿기 힘드시죠?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싸주시던 아들이 어머님 재산으로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진짜냐? 엄마 그게 대답해.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통장 사본 마이너스 예금주 이정희. 이게 뭔데?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잔액 18억 3천만 원. 이게 어떻게? 제가 30년 동안 몰래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회식한다고 밤늦게 들어올 때 저는 온라인 과외를 했어요. 당신이 출장 간다고 집 비울 때 저는 번역 일을 했어요. 어머님이 경로당 가실 때 저는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30년 동안? 네.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은 저한테 집안일이나 해라고 했죠. 그래서 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당신 몰래.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정희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틀었다. 엑셀표가 나타났다. 강민수 대 이정희 30년 재산 명세서. 강민수. 현재 명의 재산 영원 모두 이정희 명의로 이전 완료. 월급 통장 잔액 230만 원. 빚 없음. 이정희. 아파트 두 채 12억 강남 8억 분당 4억. 상가 한 채 5억. 주식계좌 2억. 예금 18억 3천만 원. 합계 37억 3천만 원. 보이세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게 37억이에요. 37억. 이 미친.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푼 한 푼. 정희는 노트북을 닫았다. 재산 분할 청구 15억, 위자료 3억 합쳐서 18억을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럼 나는 당신한테 남는 건 정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다. 월급 통장 230만 원, 그리고 이 집. 이 집? 네. 이 집은 어머님 명의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30년 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희야, 이제 저 갈게요. 내일 이삿짐 싸러 올게요. 정희는 일어섰다. 이년아, 너 지금 남편이 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손대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30년 동안 당신 손길을 참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다.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희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요. 다 두고 갈게요. 차도 어머님 명의니까 어머님이 쓰세요. 차까지? 네. 제가 새로 샀거든요. 벤츠 E클래스요. 이번 주에 출고해요. 정희는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여보, 아니 강민수 씨. 30년간 바람 피우고 넌 집안일이나 해라고 하셨죠? 네, 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당신 재산도 제 명의로 옮기는 일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님,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우리 아들 잘못 없다고 하셨죠? 이제 보셨어요? 당신 아들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 착한 곰 같은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섭게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30년 동안 전 많이 변했죠. 정희는 문을 열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법정에서 뵙죠.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엔 멍한 남편과 주저앉은 시어머니만 남았다. 3개월 후 마이너스 법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원고 이정희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분할 15억 원, 위자료 3억 원, 피고 강민수는 원고에게 총 18억 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모두 원고 이정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원고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옆에 앉은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측이 30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했으니까 졌죠. 법정을 나오는 길.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희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남편이었다.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요? 정희는 피식 웃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사과를 이제 와서요? 정희야. 제발. 강민수 씨. 정희는 남편을. 아니, 이제는 남이 된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은 제가 떠날 줄 몰랐죠? 어디 가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되돌아오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자유해요.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이 더 잘 살 거예요.
정희야, 안녕히 계세요. 강민수 씨, 그리고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명의 통장은 제가 다 가져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법원 앞에는 새로 뽑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후 마이너스 에필로그. 정희 선생님, 오늘 강의도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강남역 근처 글로벌 차이나 어학원. 정희는 이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어 강사였다. 30년 동안 밤마다 몰래 공부했던 중국어. 55세의 나이지만 30대 강사들보다 활력이 넘치고 실력이 좋아서 항상 모든 강의는 수강생들로 붐볐다. 남편이 술 먹고 코 고는 밤에,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새벽에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외우고 또 외웠던 단어들. 그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정희 씨, 오늘 저녁 어때요?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50대 초반의 남자 김태준. 같은 어학원의 영어 강사였다. 저녁이요? 네. 오늘 제가 새로 발견한 중국집이 있는데 정희 씨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 한 남자가 자신에게 밥을 사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호감을 담은 눈빛으로. 태준 씨도 이혼하셨다고요? 네. 5년 됐어요. 와이프가 다른 남자 만나서 나갔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요. 김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희 씨는요? 법정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요. 후련하세요? 후련하다기보단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유로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30년. 네. 3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이제는요? 이제는.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강의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누군가와 저녁 약속도 잡고. 그럼 오늘 저녁 괜찮으시다는 거죠? 네. 좋아요. 저녁 중국 음식점. 이 마라탕 정말 맛있네요.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두 사람은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정희 씨, 진짜 대단하세요. 뭐가요? 30년 동안 몰래 준비했다는 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쉽지 않았죠.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남편은 계속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아들마저 아빠 편만 들고. 근데요, 태준 씨. 정희는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건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요? 네. 이정이라는 사람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체를요. 김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아내를 잡지 못했을까? 자책만 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잡아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정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정희 씨.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정희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30년을 참고 준비한 것도,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김태준은 잠시 머뭇거렸다. 저랑 천천히 친해져 보는 거 어떨까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로 시작해서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서로 응원해주는. 좋아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천천히 가요. 저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2개월 후, 엄마, 여기 앉아요. 아들 결혼식 날. 정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식장에 들어섰다. 신부 측 하객석. 아들이 신부 부모님 옆자리를 안내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응? 신랑 어머니 자리는 저쪽 아니야? 엄마는 여기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아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뭘?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아빠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 엄마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어요. 엄마가 진짜 VIP니까요. 아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불렀어요. 뭐? 아빠한테 연락 안 했어요.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인데. 명목상 아빠죠. 근데 진짜 부모는 엄마예요. 아들은 엄마를 꼭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존경해요.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30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 존경해요. 식이 끝난 후. 정희 씨, 축하드려요. 아들분 결혼. 김태준이 꽃다발을 건넸다. 태준 씨,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정희 씨 아들 결혼식인데. 감사해요. 아들분이 정희 씨 많이 닮았던데요. 착하고 따뜻해 보이고. 그런가요? 네. 그리고요. 김태준은 정희의 눈을 바라봤다. 정희 씨,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김태준은 수줍게 웃었다. 만약 정희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정희는 김태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50대에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1년 후. 정희 선생님, 중국 북경대에서 초청 강연 요청 들어왔어요. 정말요? 어학원 원장이 환하게 웃었다. 네.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중국에서도 대박 났어요. 구독자 100만 명 돌파했다며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30년 동안 몰래 공부했던 중국어.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쌓아왔던 실력. 이제는 100만 명이 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사가 되어 있었다. 정희 선생님, 이번 달 강의 매출이 3천만 원 넘었어요. 3천만 원요? 네. 대박이죠? 선생님 수업이 제일 인기 많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남편은 말했었다. 넌 집안일이나 해.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증명했다. 나는 집안일도 잘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단지 30년 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 기회를 빼앗겼을 뿐. 정희야, 뭐 생각해? 김태준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응, 그냥 지난 일들 생각했어. 힘든 기억? 아니, 이제는 힘들지 않아. 정희는 김태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히려 고마워. 그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정희 씨, 응? 정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정희는 김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답게. 그날 저녁. 여보세요?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정희야? 익숙한 목소리. 강민수였다. 무슨 일이에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에서 잘렸어. 나이 많다고. 그리고 엄마도 요양원 비용 못 내서. 정희야, 제발. 강민수 씨.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알아, 알아. 근데 제발 예정 생각해서라도. 예정이요? 정희는 피식 웃었다. 30년 동안 바람 피우고 저를 무시하고 재산 다 빼앗아 가려던 그 예정 말인가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민수 씨, 당신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넌 집안일이나 해.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정희야, 저 지금 월 3천만 원 벌어요. 중국어 강사로요. 그리고 곧 북경대에서 강연해요. 당신 말이 틀렸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30년 동안 당신이 가로막았을 뿐이에요. 미안, 미안해. 그럼 저의 한 달 월급 정도는 보내드리지요.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당신 없이 뚝. 정희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정희야, 저녁 뭐 먹을까? 김태준이 부엌에서 물었다. 파스타 어때? 좋지. 내가 해줄게. 정희는 소파에 앉아 미소 지었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해준다.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준다. 이제는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준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랑. 이제야 받고 있다. 너무 늦은 건 아니었다. 50대, 인생의 제2막은 이제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어머니, 이제 곧 할머니 되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내가 뭘? 어머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결혼해도 아이 낳아도 나는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전문직이니까 결혼하고 일 그만두면 아깝잖아요. 아이 낳고도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너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너 자신. 네, 어머님. 그날 저녁, 김태준과 함께 산책을 했다. 정희야, 우리 내년에 제주도 가볼까? 제주도? 응. 한 달 살기. 거기서 중국어 강의도 하고 바다도 보고.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정희는 생각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똑같이 할 거야. 30년을 참고 준비하고 이기는 거. 왜냐하면 그 끝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웃으면서. 그게 진짜 복수다. 정희는 김태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태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희야.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50대의 사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서로를 응원하는 사랑. 서로가 빛나는 사랑.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넌 잘했어. 30년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행복해도 돼.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응, 이제 행복할게. 그렇게 정희의 제2막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다. 마이너스 진짜 끝 마이너스. 작가의 후기. 진짜 복수는 상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30년 참은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했습니다. 50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제2막을 시작하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